여러분, 집 한 채, 딱 한 채를 제때 못 팔았다는 이유로 5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면 이게 믿겨지시나요? 오늘은 좋은 의도로 시작된 부동산 규제가 어떻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른바 함정이 되어버렸는지 그 복잡한 미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불가능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서울의 일부 집주인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아니, 그냥 이사 가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5억 원이 넘는 세금 폭탄으로 바뀌어버렸을까요? 지금부터 이 기막힌 상황을 만든 정책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미로의 시작은 바로 보유세에 대한 한 가지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아예 뿌리부터 바꾸자는 그런 제안이었죠.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처럼 부동산의 시가,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1%를 보유세로 걷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정해주는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는데 이걸 확 바꾸자는 거였죠. 그럼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보세요. 만약 50억짜리 집이 있다면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에 연간 보유세가 현재 약 2,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그냥 2배가 뛰어버립니다. 이때부터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세금에 대해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보유세 1%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닥칠일 수 있는데 사실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냥 이사를 가고 싶었을 뿐인 일시적 이주택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함정이었죠. 규칙은 되게 간단해 보여요. 새 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원래 살던 집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 두 번째 단계, 기존 집을 파는 것. 여기에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벽이 나타난 겁니다. 그 벽의 이름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원래는 투기를 막겠다는 좋은 취지로 서울시 거의 전역에 지정이 됐는데요.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 시작합니다. 자, 이 규제 때문에 생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더 이상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나 여기 직접 들어와서 살 겁니다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것도 4개월 안에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잠재적인 구매자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함정의 덫이 철컥하고 닫히는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집을 팔아야 하는데 팔 수가 없게 된 집주인. 과연 이들에게는 재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원본 자료에 따르면 한 집주인이 이 함정에 빠져서 무려 5억 40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을 뻔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제 시간에 집을 팔았다면 세금은 고작 65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팔 길이 막히자마자 세금이 5억 400만 원으로 그야말로 수직으로 폭등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벌금을 좀 더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세율도 확 오르고 오랫동안 집을 갖고 있었을 때 받는 공제 혜택도 전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수년간 쌓아온 자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기가 집주인한테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 충격파가 임대차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세입자들까지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집 가진 사람들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팔리지 않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 수가 없으니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현금이 없는 거예요. 내 돈, 예를 들어 10억 원이 꼼짝없이 묶여버리는 거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 계획을 다 바꾸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장 전체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는 것도 파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원본 자료에 나온 이 한마디가 지금 시장의 심리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학습 효과라는 게 생긴 거예요. 정부 규제가 심할 땐 섣불리 파는 것보다 그냥 버티는 게 결국엔 이득이다. 파는 사람만 바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집을 팔게 만들어서 시장의 매물을 늘리려던 정책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는 셈입니다. 파는 사람은 버티고 사려는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 시장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는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출구 없는 미로를 만들어서 집주인과 구매자 그리고 세입자까지 모두를 가두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버린 매듭은 과연 누가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걸까요?